지나는 인터뷰 저는 샤인입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 제니에게 질문해볼게요. 제니,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저 월급날. 그렇지. 근데 월급은 1년에 12번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년에 월급을 13번도 받을 수 있대요. 연말정산! 근데 제니 중요한 게 이 연말정산 잘해야지 보너스가 되고 잘못 준비하면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폭탄이었어요. 어머 정말? 아 어떡해! 수많은 사회초년생 분들, 직장인 분들 오늘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시원하게 좋은 말씀 해주실 정소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이 연말정산이란 말이죠. 이제 지금이 또 이제 연말정산 딱 마침 준비해야 될 때거든요. 아까 저니가 연말정산 얘기하니까 약간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본인 직장인이면서도. 자, 연말정산이 뭔가요? 저희 직장인들은 월급 받을 때 일부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조금씩 세금이 떼져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다시 정산을 해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단 두 개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요?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네. 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 있어요.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제외하면 우리가 최종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 아마 이쯤에서 이거 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기본공제라고 하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한 것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는 의료비, 보험료,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네. 소득공제 금액이 30만 원, 세액공제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네. 1,000만 원에서 소득공제는 이 1,000만 원 그 자체에서 30만 원을 제외해 주는 것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970만 원에서 네네. 6%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맞아요. 그걸 적용하면 58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이 58만 2천 원에서 세액공제는 30만 원. 여기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8만 2천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28만 2천 원. 계산이 정말 빠르시네요. 오. 28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있다. 그럼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산출세액 나온 거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거구나.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매년 조금씩 바뀐다고요. 매년 조금씩 개정이 되는 게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이나 임차 자금 같은 거를 아주 낮은 이자 또는 무상으로 빌렸을 때 그거를 이익이라고 해요. 원래 우리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뭐 5%로 빌렸는데 이 회사를 다니면서 1% 혹은 0%로 받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이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함에 따라서 휴가를 쓰는 경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와, 비과세요? 그 완전 꿀인데요? 아, 이거 아셔야 된다, 진짜. 남성분들도 이제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네. 써라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네. 세 번째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요건 중 총 급여의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좋게 바뀐 거예요. 그렇네요. 네.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했고요. 경력 단절 기관과 인정 사유 및 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거의 완화되고 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세액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기 국민들이 힘들어서 좀 완화를 많이 해준 건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월부터 7월까지 공제율과 한도를 높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이를 공제율을 2배로 적용을 했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수당 상관없이 8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걸 미리 알았으면 작년 그때 더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소득공제 한도액 역시 상향이 됐었는데요. 네네. 각 소득 구간별로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원래 300만 원이었던 걸 네, 33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MZ 세대분들 그렇게 카드 공제가 많으면 내가 카드를 더 많이 써야 되겠다. 공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한도액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한도액? 이 소득공제 한도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올해는 330만 원이 되지만 네. 원래 일반 사용분은 300만 원, 네.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돼서 총 600만 원의 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총급여의 25%를 추가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그럼 그걸 초과해야 되니까 많이 써야 되겠다. 일단은 예. 그러면 공제 받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 네. 계산이 굉장히 빠르신데. 네. 1250만 원 이상부터 써야지 공제가 가능한 건데 그럼 내가 300만 원을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1550만 원. 아니죠.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로만 공제를 다 받겠다. 그럼 15%이기 때문에 3,250만 원 이상을 써야지 우리가 최대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거덜나겠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비교를 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내가 300만 원을 최대 한도라고 했을 때 우리 세금에서 30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과세 소득에서 300만 원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속한 세율이 15%라면 300만 원에 15%를 곱한 45만 원이 세금에서 빠지게 되는 거겠죠. 네네. 그럼 보세요. 제가 5천 원을 벌고 3,250만 원을 써서 45만 원을 공제를 받는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오는 거겠죠. 이게 세무사님이 알려주니까 알지 안 그러면 저희 몰랐어요. 공제를 많이 받고 뭐 환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소비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네. 조심해야겠죠. 안 돼요. 김경필 작가님 끝나요. 저희.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이 보기에 그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거 사용 비율이 이 정도 되면 아주 이쁜 환급 비율 나온다. 뭐 그런 제한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공제를 받겠다. 내가 그만큼 쓸 계획도 있고 의향이 있다. 네네. 그러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돼야지 혜택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네. 혜택을 만족시켜 놓고 그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시면서 계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 쓸 때마다 엑셀로 딱 정리를 막 하지 않는 한. 그렇죠. 일단 황금 비율은 그렇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이 쓰게 된다면 작가님한테 혼이 나겠죠. 그렇죠. 작가님한테 많이 원이 날 수가 그걸 있다. 못한 저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쓰는 게 맞을까? 체크카드를 쓰는 게 맞을까? 근데 뭐 사업자분이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이 거절당했습니다. 가끔 현금으로 하면 사장님이 떡볶이를 몇 가닥 더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요, 세무사님 요즘에 돈을 우리가 쓰는 수단이 기프티콘, 스타벅스 뭐 상품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기프티콘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아. 다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예. 공제가 안 되세요. 바로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기프티콘도 유가증권의 일환으로 봐서 이걸 구매하는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용하는 자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 카카오로 우리 저니한테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그러면 제 카드에서 결제가 됐는데 저에게서는 그 소득공제가 안 네,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안 돼서 제외되는 거예요. 와, 눈물 난다. 이거 많이 눈물 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 2천만 원어치 기프티콘을 사고 내가 또 2천만 원치 쓰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실제로 2천을 썼는데 4천을 공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자만 공제가 돼야 맞는 거죠. 맞는 거긴 하네요. 예, 듣고 보면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또 갑자기 여기서 생각나는 거.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것도 혹시 연말 정산할 때 포함되나요?
우리 그 받을 때 보통 체크카드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직구카드. 그러니까 그거 쓸 때 이게 그 소득공제 되는 그걸 쓰면은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 오. 만약에 그걸 쓰지 않고 기부금으로 선택을 했다. 그럼 법정 기부금으로 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좋네. 여러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 연말정산 다가오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쵸. 세액공제도 되고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겠죠.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연 최대 1,800만 원까지이지만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최대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맞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400, IRP 300.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연금저축 200에 IRP 500 이렇게 그래도 하셔도 되고. 되고 예. 그 700을 적절히 분배를 해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공제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서 12%에서 15%까지 가능합니다. 가입하는 것의 장점은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서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다만 이 연금 계좌는 우리가 만 55세가 넘어서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넣었다가 입전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정말 많이 토해내야 돼요. 끝까지 가져갈 거 아니면 하지 마라. 맞아요. 단순히 연말정산 뭐 공제 많이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넣는 것보다는 네.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맞춰서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있던 공제 항목이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왠지 안 될 것 같은 항목들 그 중에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그리고 컨택트 렌즈 구입비도 연말정산에서 가능한데 간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구매처에서 반드시 이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또 우리 뭐 기부스하거나 목발 같은 거 구입하거나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의료기기 구입 또는 대여료도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대여. 건강검진비, 우리 스케일링 비용, 건강검진도 된다고요? 네 건강검진비도 공제가. 잠깐만, 건강검진을 제가 매년 비싼 데서 하거든요. 라식 수술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도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약 먹잖아요. 네. 한약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한약은 가능합니다. 보약은 안 돼요. 잠깐만, 보약은 안 되는데 한약은 된다고요? 한약은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약이고 네. 보약은 우리 흔히 그냥 몸보신 하려고. 보신하려고 먹는 보약은 안 되고. 아니, 저는 지금 한약이랑 보약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거기 한약방 가가지고 이건 꼭 한약으로 끊어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이런 거는 이제 네. 뒤에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삐 처리해 주세요. 아니, 사실 우리는 이런 게 더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자칫하면 탈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네, 맞네.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우리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에게 또 해당된 소득공제 내용이 있다고요.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저 지금 제 길을 의심했어요. 네. 90%? 150만 원의 한도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 99% 감면받으면 그러면 15만 원만 네, 내면 15만 되는 원만 거잖아요.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신청 방법이 어렵지도 않아요. 회사에 내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절차는 회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나는 해당이 됐었는데 한 번도 안 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 예전에 못했다. 5년 동안 경정 청구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겠죠? 좋다. 그러면 이게 첫 회사가 중소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혜택을 받았어. 두 번째 회사도 중소기업이야. 거기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로 첫 회사의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네네. 두 번째 회사를 갔는데 첫 회사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나이와 회사 조건만 맞는다면 두 번째든 100번째든 회사는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 감면 신청이 가능한 거.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되겠다. 궁금한 게 또 있으실 거예요. 33살에 회사를 취직하면서 5년간 감면 신청을 했는데 35살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예요. 네, 중간에. 네. 그럼 두 번째 회사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일단 초과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감면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이직을 하더라도 쭉 이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4세에 있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딱 지금 빨리 하셔야겠죠. 빨리 침 하셔야겠죠. 발라놔야 빨리 되겠네요.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회사에서 협조 안 해주면 어떡해요? 특별히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정말 만약에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날 미워해, 예를 들어. 일단 사장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셔야 되고 네. 이런 분들 때문에 규정이 하나 생겼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는 퇴직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일단 원만한 합의를 좀 보셔야겠죠? 그렇죠. 아, 이거를 머리에다가 다 기억해 놓는 게 참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하셔야죠. 아주 좋습니다. 네.